그냥 얘네들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는 이 회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태그 인더스트리얼이라는 회사고요. 자, 여기는 물류창고를 하는 회사고 리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점이 월배당이 나와요. 자, 리얼티 인컴에서도 월배당이 나왔잖아요. 역시 스태그 인더스트리얼도 월배당이 나온다. 근데 이제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높았고, 물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갖고 있었지만 이 스태그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창고이기 때문에 지금 이커머스 시대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지속 가능성이 있는 니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투자 인사이트 제목은 이커머스 시대 발상의 전환, 커피값 아껴 미국 물류 창고의 주인이 되자. 자, 요겁니다. 사실 커피값까지는 아니고 지금 주가가 한 26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뭐 3만 원 초반 정도 되는데 술 한 번 안 드시면은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리츠이기 때문에, 게다가 월 배당까지 나오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모아 가시면 이제 자본가가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취지로 오늘 투자 인사이트는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기사를 볼게요. 이제 물류 리츠.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스태그도 역시 이 물류 리츠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택트 시대, 이커머스 시대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스태그 인더스트리얼에 대한 내용은 여기 이렇게 기사에 등장하네요. 미국 전역의 물류 센터를 기초로 한 스태그 인더스트리얼. 네. 이렇게 나와 있고, 물론 유명한 프롤로지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여기 보면 물류센터 수요는 이커머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있다. 자, 이런 게 이제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전통 유통기업이든 부상하는 이커머스 기업이든 모두 배송 경쟁에 돌입했는데 이 수혜는 고스란히 물류 부동산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뭐 이분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근거들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투자할 때는 마음이 좀 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괜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고요. 저 또한 이커머스가 늘면 당연히 이런 물류 창고에 대한 니즈는 상식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물 경기가 파탄이 나면서 리츠들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옥석을 잘 가리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여기서도 역시 기사 요지는 이제 물류 리츠를 추천하고 있어요. 물류 리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는 역시 스태그라는 물류 리츠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제 프롤로지스나 저온 물류센터 기업인 아메리콜드 뭐 이런 회사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목록들 이렇게 쫙 나왔네요. 제가 이 아메리칸 타워는 한번 소개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스태그 인더스트리얼이라는 리츠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얘네들은 돈을 어떻게 버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수를 합니다. 이제 부동산을 사야 되겠죠. 거기다 사서 이제 세입자를 받아서 렌트비를 받는 거예요. 네, 대여료를 받는 거고, 근데 그걸 굉장히 운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걔네들이 이제 미국 전역에 그런 창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산도 잘 되어 있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 복잡하게 써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사서 임대를 놓고 렌트비를 받고 이제 그거를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나눠주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스태그는 이게 티커명이고요. 티커는 스태그가 되겠고, 여기 기업 가치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가진 부동산의 면적 나와 있고, 38개 주에 걸쳐서 456개의 빌딩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데이터는 2020년 3월 31일 기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완전하게 순수하게 산업용 부동산 리츠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는 완전히 그냥 산업용에 몰빵하는 그런 리츠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오른쪽에서는 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확장성이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고, 이런 확장성을 통해서 캐시플로우를 최대화하고 있다. 자, 캐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데 얘네들은 캐시 플로우가 굉장히 좋은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인데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여기 보면 포트폴리오를 엄청나게 다각화해 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 분야의 부동산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입지가 여러 군데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 받는 세입자 또 여러 분야의 세입자들을 받는 거고요. 또 걔네들의 산업 분야도 다양하게 하고, 그다음에 리스의 만기도 한 번에 다 몰리면 갑자기 돈줄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의 만기도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다각화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투자 등급의 밸런스시트를 갖추고 있다. 레버리지는 낮고 유동성은 높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캐시 플로우가 굉장히 우수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투자자는 마음이 놓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개드릴 거는 이제 상장 이후에 엄청나게 트랜스포메이션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변했다는 얘기죠. 그 데이터를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요. 이 왼쪽이 이제 상장 당시고 오른쪽이 2019년 4분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졌고, 그 다음에 뭐 재산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 아래에 보시면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46.8%에서 26%로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담보 대출 비율 100%에서 3.3%로 이것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투자 등급의 대차 대조표를 달성했다. 이제는 기업의 어떤 재무 구조가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까지 올라갔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이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네들은 이제 돈을 어떻게 버는지 여기 6가지의 케이스들이 나와 있어요. 자, 간단히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케이스 보면은 2011년도에 얘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짜리 여기 보시면 10년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이전 세입자보다 렌트료를 23% 올려서 그렇게 받고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두 번째는 보면 여기 세 번째 보시면 6년짜리 리스 계약을 맺었고 전 세입자의 렌탈비보다 23%를 올려서 받았고 매년 3%를 인상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자, 그러니까 매년 인상률을 함께 계약을 해서 어쨌든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네들 캐시 플로우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니까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도 보면은 새로 이제 세입자랑 계약할 때 5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90%를 인상했어요. 임대료를. 그 다음에 매년 2.75%의 렌탈비 인상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보면 74개월짜리 리스를 매년 2.5% 렌탈비 증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런데 이거는 2018년 2월 달에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62개월짜리 리스를 매년 3% 렌탈비 인상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자, 이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여기 원래 있던 세입자가 이거를 좀 확장해달라 확장 요구를 했는데 이 주인이 그걸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스태그가 들어가서 이거 확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임대를 7년짜리 계약을 맺었고 매년 1.5%의 인상률로 여기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 분야 자체가 과연 굉장히 좀 유망한가? 자, 이런 걸 좀 보면 될 텐데, 자, 이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세입자들이 이제 재계약하는 비율이 높고 여기 보면 하이 테넌 리텐션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래서 그 렌탈비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두 번째는 low capital expenditure 뭐 카펙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창고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뭐 혁신을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데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도 현금으로 다 쌓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DP가 성장하면서 개별 소비가 늘어나면 그런 당연히 이 산업적인 창고에 대한 산업적인 수요들이 늘어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요게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이커머스가 발달하면서 이런 물류 창고에 대한 니즈가 올라갈 것이다. 자, 이런 거죠. GDP가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갈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하고 이 첫 번째 포인트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이커머스의 확대와 발맞춰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2011년에 이커머스, 그러니까 리테일 판매량에서 이커머스 비율이 5%였는데 2019년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했잖아요. 근데 코비드 19로 인해서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스태그 포트폴리오의 43%가 이커머스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발을 걸치고 있는 거죠. 이커머스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저의 바람이고, 어쨌든 43%가 이제 이커머스 업체의 물류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얘네들의 캐시 플로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 인수에 대한 얘기예요. 얘네들이 커가려면 계속 물류 창고를 늘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작년에 그 부동산 인수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냐, 1250건 이상의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인수 검토를 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고려했던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5% 정도는 실제로 인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그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이 부동산 브로커들은 3,000개 이상을 이제 네트워크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좋은 데가 나오면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스태그는 그걸 검토하고, 그 중에 진짜 괜찮은 거는 인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 예, 그래서 확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예. 자, 리스크 관리를 하려면 당연히 분산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여기 이쪽 보시면 되는데, 자, 지리적 분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곳에만 그 빌딩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창고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 걸쳐서 골고루 이렇게 분산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세입자들도 다양한 분야의 세입자들을 받아서 어떤 한 분야에 쏠리지 않게 그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고, 당연히 이 산업 분야 측면에서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임대를 함으로써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리스 텀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만기가, 계약 만료가 겹쳐버리면 한순간에 얘네들 현금을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기가 골고루 분포해서 한순간에 이 만기가 겹쳐서 현금이 말라버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냥 얘네들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세입자에 대해서 크레딧 어널리시스를 한대요. 그러니까 신용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 분석이라는 게 얘네들이 부도가 날까 안 날까, 재무 구조는 탄탄한가, 이제 이런 걸 분석을 한다는 얘기고, 일단 들어온 다음에도 계속해서 크레딧 모니터링을 한대요. 얘네들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나, 재무 구조는 건전한가. 왜냐면 얘네들이 부도 나게 되면 임대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리스 계약을 한 뒤에도 계속해서 크레딧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을 위해서 이 전문가 크레딧 분석 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애들의 그 신용 등급이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나는 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고, 여기 탑 10 테넌츠에 보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제 아마존이죠. 너무 든든하죠. 네, 아마존 같은 애들 있고, 여기 뭐 페덱스도 있고요, 포드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렌트를 밀리지 않을,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좋은 애들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 팀을 두고 걔네들 크레딧을 계속 분석을 하고 들어온 뒤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마음이 놓이는 부분입니다. 보수적인 밸런스시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담보가 없는 빚이 25.1%, 그다음 담보가 있는 빚이 뭐 0.9% 정도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빚이 만기되는 걸 보면은 29%만 2020년까지 만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빚도 한꺼번에 만기가 도래하면 회사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 만기 시기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자, 이렇게 그래서 건전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니까 부침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게 리츠의 특징인 것 같은데, 네, 어김없이 이때 크래시가 됐다가 지금은 한 요 정도 올라왔거든요. 어쨌든 전고점 대비 지금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렴한 편입니다. 지금 한 주당 28.67달러,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3만 원 초반인데요.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리츠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굴곡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야 되지만 배당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당 약 34,000원입니다. 술 한 잔 안 마시고 한 주씩 꾸준히 모아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월 배당을 받아가면서 자본가의 길을 걷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서 모으시면서 자산을 늘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배당 기록이 있는데, 자, 매달 나와요. 매달 배당이 나오고 배당률도 높죠. 예. 무엇보다 매달 나온다는 게 저는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뭐 이게 월세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오른쪽에는 이제 제가 투자한 내역인데요. 저는 스택을 18주 정도 갖고 있고요. 지금 18.58% 정도 올랐네요. 네, 배당. 제가 실제로 받은 건데 1.32달러 받았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커지는 거잖아요. 예, 물론 지금 이 배당을 제가 따로 쓰진 않고요. 배당금을 모아서 다시 투자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약간 사족인데 뭐 부자가 한순간에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런 것들이 꾸준히 쌓이고 쌓여서 복리처럼 늘어나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부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술 한 잔 참고 이런 주식들을 모아가면서 배당도 받고 시세 차익도 얻고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는 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물류 리츠 스태그 인더스트리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잘 고려해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투자 인사이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고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